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죠. 윤 전 총장은 오늘 이준석 대표와 1시간가량 독대를 했는데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오후부터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야당을 통해서 사주했다는 바로 이 의혹. 진실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왔죠. 우리 한 부장님이 끝발없는 야당까지 찾아오신 걸 보니까 이번엔 좀 바뀔 것 같은가 보네. 이거 상대편 박살내라고 가지고 온 건데 하는 짓들 보니 겁나네. 쓸데없는 짓 하는 걸까 봐. 잘 쓰세요. 차분히, 천천히. 쓸데없이 여유 부리지 말고.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당시의 야당, 특히 이 야당의 후보로 이제 막 나선 김욱 의원에게 고발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죠. 영화랑 좀 비슷한데요. 실제 고발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도 직접 나서서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여권의 정치 공작 프레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단 둘이 1시간가량 회동을 한 직후입니다. 제가 총장 시절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다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감싸기보다는 거리를 좀 두고 있죠. 오늘 회동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인데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공조직, 특히 법률지원단에서는 문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대화는 저희가 나눌 계제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없었는데 어떻게 설명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당내에서 지금 파악한 것은 당에 이첩된 형태로 남아있는 문건이나 전달받았다는 공조직의 당사자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 이 대표는 당무 감사를 하겠다고 했었죠. 당무 감사에서는 밝힐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면서 검찰의 빠른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요, 후보 보호를 위한 네거티브 대응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후보들이나 우리 당에 대해서 제기되는 그런 어떤 아주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성격의 조직을 만들자라는 공감대가 오늘 최고위에서 있었습니다. 네, 신중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파상 공세를 펴고 있죠.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공수처 수사까지 언급했습니다.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사에 이런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문제의 고발 사주 의혹. 일단 키를 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현재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이죠. 먼저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그리고 손 검사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입니다. 의혹을 풀 첫 번째 열쇠, 이 키가 있는 부분은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실제로 전달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라고 하죠. 이 뉴스버스의 취재 기자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전달받은 걸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얘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측이 그런 문제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고 김웅 의원이 말했다는 겁니다.
김웅 의원에게 예. 이 관련 내용을 물어봤고 김웅 의원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준성이라는 표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건 맞다. 뭔가 뭐 온 건 그 얘기 맞다. 좀 자세히. 김건희 씨 얘기는 왜 들어갔냐? 예.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건 아마 검찰 측 입장에서 전달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증거 중 하나, 이 실명 판결문 위에 찍힌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입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전달할 때 맨 처음에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함께 이 위에 뜬다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 이름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스모킹 건으로 떠올랐는데 이 실명 판결문의 유출자는 의외로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이 킥스에 있는 판결문 열람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대검찰청은 일단 손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두 번째 키가 담긴 부분은요. 손 검사가 만약에 이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을 했다면 윤 전 총장의 지시였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손 검사가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기 힘든 자리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손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손 검사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직 체계상 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검 차장 아래에 있는 직속인데다가 윤 전 총장이 원했던 인물도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전임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강하게 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 전임자의 유임을 안 시키고 굳이 지금 손준성 정책관으로 지금 바꾼 것이고. 예. 네, 반면에 추미애 전 장관은요.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눈과 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책관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는 거고요. 본인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다른 경로로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유임 의견이 있었고요. 아, 예. 당연히 예. 대변인은 1위고요. 네. 이 수사정보정책관은 네. 눈과 귀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수족을 왜 다 자르느냐라고 강력한 반발을 했었고요. 이 두 번째 열쇠죠. 윤 전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을 가능성.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당시 작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폭로 보도가 있었고 그 직후에 만들어진 이 단체 대화방에 손 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끝까지 열지 못했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 윤 총장 부부와 이 통화가 폭증하고요. 또 그런 카톡에 주고받은 문자도 폭증을 했는데 이건 뭐 그런 횟수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비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당당하다면 비번을 공개하고 밝히면 될 일이죠. 네, 고발장 전달 지난해 4월 3일과 8일에 됐다는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제로 이게 고발이 되더라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발도 안 됐지만 정말로 고발을 사주하려면 당시의 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에게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정 의원은 윤석열 캠프의 공정과 상식 본부장인데 당시 해당 문건 본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이 굳이 확실한 고발 대행자를 찾는다 이렇게 만약 가정법적으로 가정을 한다면 네. 당시 현역 의원 신분의 무슨 야당 법률지원단장에게 뭐 직접 보낸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한참 처음으로 이 선거 출마한 이게 초선의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런 것을 보낸다? 이건 이 3살짜리 애들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네,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는 이 증거가 있으면 되라라고 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는 윤 전 총장이 해명할 차례라고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의혹의 제보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쪽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드러나게 된 건 김웅 의원의 실수 때문인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김 의원이 방을 폭파하자고 했다는 건데 이 문제의 위법성 김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기능을 보면 이게 방을 폭파할 때 네. 상대방 거를 전부 지울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냅둘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김웅 의원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방을 폭파하면서 예. 방 폭파라고 지시도 했지 않습니까? 예. 방을 삭제하면서 아무래도 좀 실수를 해서 상대방 거를 지우지 않은 게 아닌가? 네, 키맨인 김웅 의원은 언론과의 접촉뿐 아니라 그 국민의힘 쪽과의 접촉도 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앞서 제보받은 내용은 당에 전달을 했고 공익 제보라면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오늘도 고발 사주라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이 손 검사는요. 오늘 출입기자단에 공식 입장을 또 냈습니다. 고발장 작성과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해당 언론 한겨레와 뉴스버스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사람들, 여권에도 야권에도 있는데요. 살펴보면 구체적인 입장까지 판박입니다.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박근혜 이재용 공범으로 묶을 때 윤석열 검사가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습니다. 거기 이론대로 하면 묵시적 지시설이 되는 겁니다. 검사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의 내부의 생리와 그 조직의 위상을 볼 때 그걸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네, 주말 동안 직접 언급을 삼갔던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독대까지 했죠.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정면 돌파를 하려는 모습인 듯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 장관뿐 아니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윤 전 총장에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고발 사주 의혹,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점점 커지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정치 공작이냐, 검찰 쿠데타냐.